지난 2002년 11월 13일 모두가 잠들었을 법한 이른 새벽 5시경에 인근 식당에서 밤새 일하고 집으로 들어온 엄마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빠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당시 5살 은지양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간판가게 일용직 노동자셨던 아버지께서 집에 도착해서 주무시려고 누우셨을 때, 그때는 밤 12시경. 그때까지만 해도 따님 은지양은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가 인근 식당에서 밤새 일하고 새벽 5시쯤 들어왔을 때, 그때 은지양은 집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놀란 부모님은요, 집안 곳곳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큰딸 5살 은지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부부는요, 불길한 예감이 들자마자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잘 때 몰래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딸을 데리고 나간 거 아닌가. 아버지께서는요, 신대방역 개천을, 그리고 어머니는 보라매 공원 구석구석을 새벽부터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정신없이 길거리를 얼마나 헤맸을까.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경찰에 먼저 실종신고부터 해야겠다. 라는 이 생각에 새벽 5시 반쯤에 한가닥에 희망을 걸고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딸이 사라졌다라는 이 부부의 신고에 경찰 측에서는요, 아니 뭐 집에서 자고 있던 애가 어디 가겠습니까? 뭐 친구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집안 어디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어린애가 어디 가? 잘 찾아봤어요? 아무리 못해도 오전 9시까지 찾아보시고 그때도 안 보이면 다시 찾아오세요. 경찰한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핀잔만 들었고요. 경찰은 아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데도 실종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자고 있었다는 아이가 어디 가겠어요. 좀 더 찾아보시고 9시까지도 없으면 그때 다시 오세요. 이에 부모님은요, 열불이 터지잖아요. 내 딸이 사라져가지고 우리는 속이 다 타들어가는데 경찰은 도와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답답한 마음에 이번에는 보라매 공원 관리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공원 내에 우리 은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은지를 찾는 안내 방송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거절을 당했어요.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이 아무리 짜증나게 대우를 해도 정말 믿을 곳은 경찰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경찰이 짜증나게 대처하고 해도 믿을 때가 솔직히 경찰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도 경찰들의 말대로 오전 9시까지 큰딸 은지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파출소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오전 9시가 넘었어요. 이때까지 딸을 계속 찾아봤는데 보이질 않아. 실종된 게 분명해요. 제발 실종신고 좀 해주세요. 하지만 이때도 경찰은요, 네, 접수해줄게요. 끝입니다. 접수해줄게요. 경찰들은요, 5살인 어린아이가 실종이 됐다고 하는데도 순찰을 한번 다시 돈다던가 혹은 차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아이를 찾는다고 방송을 해준다거나 전혀 은지양을 찾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실종신고 접수해줄게요. 끝. 나 몰라라. 경찰이 은지양이 부모님을 찾아온 건 실종신고 접수한 지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왜? 따님 실종된 후에 전단지 만든 거 있죠? 그거 몇 장 줘봐요. 실종 전단지 몇 장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며칠 후에. 이게 끝이에요. 이에 은지양의 어머니는요, 분노했습니다. 아니, 실종됐다고 우리가 찾아왔던 그날 그 시각 실종 신고만 좀 제대로 받아줬어도, 바로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한 번이라도 순찰을 돌아줬더라면
방송이라도 좀, 차 방송이라도 해줬더라면 우리 은지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 만약에 경찰서장의 딸이 없어졌어도 이따위로 행동했을 겁니까? 경찰서장의 딸이 없어졌다고 했으면 분명히 경찰서와 관내 파출소 경찰 다 동원돼가지고 찾았을 거면서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그냥 가정 그냥 뭐 평범하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서 경찰의 늦장 대처가 우리 딸을 죽음으로 내몬 거라고 호소하셨어요. 지금 이게 뭐냐고. 니네들 상사 아들, 딸이 실종됐어도 이따위로 했을 거야? 어머니는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에 우라통이 터지고 가슴이 미어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은지양의 가족들은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주택가 이제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은지양의 아버지인 김 씨는요, 간판업자를 따라다니시면서 하루 일당을 버는 일용직 노동자셨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부모님은 아침 일찍 나가셔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오기 일쑤셨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던 이 은지양은 밤과 낮을 반대로 알고 지냈었다고 해요. 전기세를 아끼려고 낮에는 이제 집에 불을 전혀 켜지 않았다가 부모님이 퇴근하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그때 형광등을 켰었다고. 엄마 아빠가 항상 집에 올 때는 저녁이었으니까 그때 일어나서 나처럼 놀고, 아빠 엄마 출근하고 나면은 그때 아침에는 자는 거죠. 밤이 낮인 줄 알았던 은지양은 모두가 잠든 밤에 나갔다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은지양이 없어진 후 부모님께서는 항상 긴장 상태셨어요. 오매불망 내 딸의 흔적이 보이진 않을까, 내 딸이 돌아오진 않을까. 그래서 깊게 주무셔본 적이 없으시대요. 항상 잦은 인기척에도 놀라시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우리 큰딸이 돌아왔나? 라는 이 생각에 뛰쳐나가시고, 그렇게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확인해 보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은지양이 실종된 후에 부모님은 생업을 포기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신 건데 그 장녀 은지양이 없어졌으니까. 당시에 은지양에게는 태어난 지 4개월 정도 된 동생 다미양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거리로 나가셔가지고 동생 다미양을 업은 채로 은지양의 사진이 실린 전단지를 배포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화물차 한 대를 할부로 구입하셔가지고 이 화물차에 간단한 물품들을 챙겨가지고 싣고 다니시면서 차에서 새우잠을 자고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면서 전국을 돌고 딸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각종 아동 보호시설까지 전국을 다 뒤지셨었대요. 하지만 딸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부모님이 딸을 찾는데 몰두를 하시다 보니까 생활비라든지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단지 만들고 플랜카드 만들고 이게 다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나마 모아둔 돈을 계속 쓰다 보니까 생활비마저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기로 간신히 버티긴 했지만 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끝내 화물차 할부금까지 낼 수 없게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할부 이제 금융사에서는 차를 압류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좀 더 마음이 아픈 게, 이런 상황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지양의 아버지마저 쓰러지셨습니다. 병명은 심장 판막증. 아버지께서는 심장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뇌경색, 부정맥, 갑상선 등 합병증까지 생겨나셨어요.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바로 이 몸에 증상이 와버린 거예요.
은지양의 어머니께서는요, 남편을 살려야 했지만 이 뭐 어떻게 할 거야.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 할부값도 못 내가지고 압류당했고 생활비도 모자른 상황인데 이 병원비 어떻게 감당해. 거기다가 수술까지 해야 되는데 수술비는 뭐 한두 푼이에요? 다 돈이잖아, 다. 이에 어머니께서는 도와달라고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호소하셨어요.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에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부모님은 병원에까지 어린 둘째 딸 담양을 업고 다니시면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병원에. 진짜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 큰딸도 실종 상태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한 병원에서 도움을 주셨고요. 아버지는 가까스로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상황에서 몸이 아픈 당사자인 아버지나 그런 아버지의 큰딸은 실종해 혼자서 모든 짐을 등에 업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다녔던 어머니나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한 병원의 고마운 도움으로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리에 끝났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수술 받고 나면 뭐 그냥 멀쩡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약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당연히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일을 하실 수도 없었어요. 일용직으로 나갈 수도 없는 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아이와 남편을 케어해야 하는 거죠. 거기다가 큰딸도 찾아다니시면서. 여기까지만 딱 들으셔도 인생이 정말 너무 고달프다, 너무 힘드시겠다 싶은데 시련은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아니 단칸방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니 집주인이 월세가 지금 몇 달째 밀렸어, 방 빼! 라고 하면서 사글세로 살던 집에 이제 월세가 밀리고 보증금까지 바닥이 나버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한 거예요. 나가. 그렇게 은지양의 가족들이 한순간에 길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글세 방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가족들은 며칠간 청량리역 근처의 전국 미아 실종자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의 사무실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실종자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이신 나주봉 회장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이제 사연을 알고 시장 골목에 있는 여인숙을 얻어주신 거예요. 사무실에서 어린 아이까지 키우면서 생활하는 거는 불편할 거다. 우선은 여기서 지내라. 은지양의 부모님께서는요, 큰딸이 실종되고 남편이 아프게 되고 생활도 힘들어지면서 수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셨었대요. 삶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래서 한강을 찾아가셨던 적도 여러 번이셨다고 합니다. 그냥 죽고 싶다고. 정말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우리 큰딸이 은지가 그걸 모르고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지? 집에 큰딸이 나중에 왔는데 가족이 한 명도 없으면 우리 큰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막막해할까 라는 이 생각. 그리고 가엾은 둘째 담이. 이 둘째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식들 때문에 다시 마음을 이제 잡곤 하셨다고 해요. 은지양의 어머니께서는 제발 우리 은지를 돌려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지만 돌려보내주신다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게요. 우리 은지는 아랫배 부분과 오른쪽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아이의 얼굴과 비슷한 아이가 있다면 배를 한 번만 살짝 들춰봐 주세요.
라고 간절히 시민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사건의 그날 아버지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라졌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이 끝나고 퇴근 후에 주무시려고 누우셨을 때만 해도 은지양이 있었대요, 집에. 근데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 어느 순간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어린 은지양을 데리고 나갔던 걸까요? 그렇다면 정말 대범한 거거든요? 범인 입장에서 성인인 아버지가 함께 있는 그 방에 들어와서 아이를 데려갔다면 아이가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외부인의 인기척에 아버지가 깨가지고 들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건데 이게 되게 큰 거잖아요, 범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이 살고 있었던 곳은 단칸방이었어요. 지하 단칸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지양이 스스로 밖에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왜 나갔을까? 그 저녁 새벽에 갑자기 5살 은지양이 왜 나갔을까? 밖에서 누가 부른 걸까요? 그렇다면 나가서 어디로 사라졌을까?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낮에 은지양이 잠을 많이 잤다고 하긴 하는데 5살이잖아요. 혹시 아빠 엄마가 없었던 낮에 은지양이 잠깐 밖에 놀러 나갔다가 친구라든지 누군가를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지야, 오늘 새벽 4시에 아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여기로 와가지고 아줌마 혹은 아저씨랑 같이 놀래?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여기서 아줌마가 기다릴 테니까 그 시간 되면 나와야 돼? 라고 낮에 약속을 해놨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약속한 시간만을 기다리던 은지양이 그 시간이 되니까 쓱 일어나가지고 부모님 몰래 나갔던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다기에는 5살 아이가 시계를 볼 수 있나? 또 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은 아니, 가족들만 있는 그 시간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인기척 없이 아이만이 증발하듯이 사라졌다면 가족들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온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까지도 부모님께서는 과자에 전단지를 실으시거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딸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본인들의 생계까지도 포기해 가면서 막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경찰들의 대처예요. 경찰들이 접수를 늦게 받아주고 한 것도 있지만 실종 접수가 딱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종 전날 은지양이 만났던 사람들은 없었는지, 혹시 좀 수상한 사람들이 은지양 근처에 있진 않았는지, 혹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었는지, 혹시 이 가족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보인 적은 없었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뭔가 작은 단서라도 잡힐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은지양이 실종됐을 때가 18년 전인 2002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CCTV 많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니까 실종이 더 길어지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은지양은 2002년도 5살의 나이에 실종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0살이 넘는 성인이 되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어릴 적의 얼굴과 다르게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께서만 아시는 이 은지양의 신체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바로 아랫배 부분과 오른쪽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을 알고 있으시거나 본인에게 이와 비슷한 흉터가 있다면 전국의 미아 실종자 찾기 시민 모임인 02-963-1256 혹은 실종자 찾기 182번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늦은 저녁 가족들이 한방에서 잠들어 있었던 그 시각, 은지양은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꼭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2년 실종된 부모님께서 현재까지도 되게 애타게 찾고 계시는 김은지 양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